지은은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에 손에 젖은 우산을 쥐고 이웃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다. 민지가 문을 열고 미소를 지었을 때 그 미소는 단순한 이웃의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세계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지은은 그 압력에 지쳐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임을 밝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실망이 두려웠다. 그날 저녁, 지은의 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바닥이 젖었고 그녀는 혼자서 고칠 수 없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지은은 옆집 민지를 떠올렸다. 민지는 28살, 최근 이사 온 여성으로 지은이 아는 한 결혼을 앞둔 평범한 이성애자였다. 민지의 약혼자가 가끔 방문하는 것을 본 적 있었다.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할 뿐이야.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을 두드렸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 씨,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지는 주저없이 들어오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함께 지은의 집으로 가서 물 새는 곳을 확인했다. 민지가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지은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민지의 팔뚝에 스친 빗물이 빛나고 집중하는 표정이 아름다웠다. 여기 파이프가 느슨해졌네요. 제가 고쳐볼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지은을 사로잡았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작업이 끝난 후 둘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민지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곧 결혼할 거예요. 약혼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왜 민지의 미소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까? 다음 날부터 지은은 민지를 더 자주 생각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면 대화를 나누었고 곧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다. 민지는 요리를 잘했다. 이게 제 취미예요. 스트레스 풀 때 요리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 미소에 점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민지는 이성애자야. 약혼자도 있어. 나 혼자 착각하는 거야. 그러나 민지의 행동은 점점 모호해졌다. 함께 산책할 때 손을 스치거나 눈빛이 길게 머무르는 순간이 늘어났다.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 감정을 숨겨야 해. 만약 드러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번 설에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했다. 지은은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저녁 민지가 지은의 집에 와서 오늘 약혼자와 싸웠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결혼이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 마음이 복잡해요. 그 순간 민지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전율을 느꼈다. 이건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섰다. 민지 씨,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민지가 웃었다. 오해? 그게 왜 문제예요?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이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녀의 선택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다. 이건 착각이야. 민지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야.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어제 미안했어요. 갑자기 손잡아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민지는 점점 더 자주 지은의 집에 왔고 둘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저는 항상 부모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그래요. 가족이 제 인생을 결정하려 해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 씨는 연애는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은은 망설였다. 글쎄요. 복잡해요.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나도 그래요. 최근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곧 후회했다. 민지의 약혼자가 방문하는 날, 지은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민지가 약혼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가지는 거지? 이건 잘못된 일이야. 지은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다시 직면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가 나오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 이상해 라는 말이 오갔다. 지은은 직장에서조차 조심스러웠다. 동료가 지은 씨, 왜 남자친구 안 사귀어? 라고 물으면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이제 민지가 등장하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 어느 주말, 둘은 함께 카페에 갔다. 민지가 지은 씨 덕분에 요즘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요. 그 순간 민지가 지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그 따뜻함에 저항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말했다. 내 약혼 취소할까 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요? 갑자기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지은 씨 생각만 나요.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이건 현실인가? 민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 하지만 기쁨 뒤에는 공포가 따랐다. 만약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민지는 이미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나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려 했으니 지은은 위로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지만 자신도 같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날 밤, 민지가 약혼자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기뻤지만 불안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클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은 우연히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민지야, 너 미쳤어? 결혼을 왜 취소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컸다. 민지가 엄마, 제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가족이 망신당해.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이건 자신의 미래 같았다. 민지가 문을 닫고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민지가 문을 열었고 둘은 포옹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민지의 눈물이 지은의 어깨를 적셨다.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민지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나도요. 첫 키스는 아니었지만 그 포옹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민지의 약혼자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너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다른 사람 있지. 민지가 부정했지만 약혼자는 의심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았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민지를 망치고 있어. 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고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가 약혼 취소했대. 왜 그랬을까? 지은도 직장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지은 씨, 요즘 여자친구랑 자주 다니네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이번에 소개팅 해보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었다.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둘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깊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메시지로 연락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점점 무거워졌다. 민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결혼하라고 해요. 내가 실망시켰대요. 지은은 안아주며 우리 함께 이겨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도 불안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 민지가 지은에게 우리 공개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아직은. 위험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실망이 스쳤다. 그 선택이 첫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지은과 민지의 사진을 보고 둘이 너무 친한데? 라고 물었다. 지은은 그냥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왜 문제예요?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 직장 문화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은행에서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상사가 나를 이상하게 봐요. 민지가 울며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분노 뒤에는 무기력이 따랐다. 가족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해 너 요즘 이상한 사람과 어울린대? 라고 물었다. 민지가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결혼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고민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다. 그날 민지가 약혼자와 다시 만났다. 지은은 몰랐지만 민지가 미안해. 다시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배신의 시작이었다. 지은이 알게 된 건 다음 날이었다. 민지가 미안해. 가족 때문에 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분노했다. 나를 버리는 거야? 민지가 울었다. 아니야. 그냥 시간을 가져야 해. 하지만 지은에게는 배신이었다. 그녀는 혼자 울며 밤을 보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내면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의심했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 있어?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한 친구가 지은아, 너 레즈비언이야? 그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배신할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을 사랑해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결국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민지가 사회가, 가족이 견딜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생각해봐.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그 순간 민지의 약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를 설득하려 했고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았고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다. 민지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 내면의 충돌이 고조되었다. 결국 민지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약혼자와 재결합을 선언했다. 지은에게는 미안해 라는 메시지만 남겼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손실의 고통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왔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야.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몇 주 동안 고립되었다. 민지의 배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슬픔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들의 투쟁이 공감되었다. 나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고쳐. 지은은 울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제 진짜예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갔다. 그 선택의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 민지는 재결합 후 후회했다. 약혼자와 함께 있어도 지은 생각만 났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밤에 몰래 지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늦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랑했다. 민지의 내면은 찢어졌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어머니가 빨리 결혼해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순종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는 지은을 찾아갔다. 나 헤어졌어. 다시. 지은은 놀랐다. 왜? 민지가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말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늦었어. 내가 나를 버렸잖아. 민지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가족 때문에 그랬어. 지은은 갈등했다. 용서할까? 이 사랑이 가치 있을까?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둘이 다시 만나자.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직장에서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내 성향 때문에 라는 이유였다. 지은도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경력이 있지만 소문 때문에 그들은 함께 투쟁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와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맞서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외쳤다. 그 대치가 고조되었다. 민지는 아버지와 대립했다. 아빠,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럼 버리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유를 선택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영원한 단절. 지은과 민지는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사회의 정죄가 따랐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친구들이 떠났다. 그런 관계는 지속되지 않아.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내면의 힘을 키웠다. 우리가 증명할 거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이 기다렸다. 민지의 옛 약혼자가 복수심에 불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야. 그 소문이 온라인으로 퍼졌다.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내 인생 끝났어. 지은은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나서자.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민지가 동의했다. 그들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우리는 사랑해요. 왜 그게 잘못인가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추잡해. 사회를 더럽혀.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투쟁이 그들의 식탁을 만들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계속되었다. 민지는 직장을 잃었고 지은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다. 돈이 없어. 민지가 한숨 쉬었다. 지은은 함께 버티자라고 말했다. 가족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아파 라는 동생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방문했지만 어머니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돌아왔다. 민지도 아버지의 냉대를 견뎌야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상쇄했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 누군가 말했다. 그 지지가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여전했다. 민지가 과거를 후회하며 내가 너를 상처 줬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서했어. 이제 미래를 봐. 둘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맹세했다. 하지만 그날 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민지야, 제발 그만해. 어머니가 울었다. 민지는 엄마,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머니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희망의 불씨였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다가왔다. 동생이 언니, 행복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응이라고 대답했다. 사회의 정죄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싸웠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그 투쟁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하지만 독자에게 물어보자.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